페이스북 나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 시작하면 되나요? 네, 인스타 시작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코코스 유학 안정아 차장입니다. 네, 저는 코코스 이민의 박상빈 실장입니다. 지난 21일 방송 이후 저희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비자 관련 질문들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들을 추려서 저희 박상빈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변경된 내용들을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게 어떤 내용을 내가 들었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못 잡아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거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적용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택되는 질문에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TSS에서 요구하는 경력 부분에 관련인데요. 최근 5년 이내 그리고 2년 경력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이전에 10년 전이나 15년 전 경력을 오래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내에 2년 경력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 전에 10년 경력이 다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술에 대한 경력들, 그 경력을 인정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TSS 비자에서 현재 원하는 거는 접수 기준으로 지난 5년 중에 최소한 2년간 관련 경력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인데 5년 중 2년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10년, 20년 경력이 있었어도 이미 그 기간이 지나서 5년 중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경력은 카운트가 되시지가 않으세요. 네. 그렇군요. 그럼 우선 TSS 비자를 접수하기 전에 최근 5년, 2년 경력을 맞출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지금 저희 학생들한테는 관건이겠군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전 단계의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도 만약에 내가 TSS를 접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이전 경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카운트가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이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 이후에 경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신다면 그때는 5년 중 2년 경력은 졸업한 이후 것만 가능하시니까 이전 경력은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경력 관련이에요. 지난 5년 경력에 대한 이제 2년을 본다고 하셨는데 우선 요리로 전공한 학생 질문인 것 같아요. 요리로 전공을 하고 어드밴스까지 맞춰도 2년 경력을 만들기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경력을 쌓으려면 어떤 비자로 전향해서 쌓아야 하는지요라는 질문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추측건데 질문 주신 분은 아마도 2년 요리 공부를 마치신 분이고 네. 추가로 어드밴스 디플로마 과정을 연장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그리고 6개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졸업생 비자를 신청 후 이 경력을 다 합해서 이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6개월을 연장하더라도 사실 파트타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풀타임으로 네. 주어진 시간만큼 경력을 만들 수 있고 네. 그러면 졸업생 비자 1.5년 기간 동안 또 풀타임 경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비자를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다들 졸업하시고 나서 485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하시면은 1.5년, 뭐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요리나 이런 기능 직종을 공부하신 분들은 1.5년의 비자가 생기실 텐데 1.5년간 아무리 열심히 풀타임 일을 하셔도 결국은 1.5년의 풀타임 경력밖에 안 생기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혹시 내가 디플로마 졸업하고 추가적인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공부할 때 만든 경력을 포함을 해도 결국은 풀타임이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 파트타임 경력도 카운트는 되세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민성에서 졸업한 이후에 경력을 써야 되지만 학생 비자로 일했던 파트타임도 합산은 가능하다 하셨어요. 하지만 보통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은 비자를 쓰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단점은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쓰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 6개월만 일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 또한 제한이 돼 갖고 1년 전체의 기간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세요. 학생 비자를 가지고선 그 기간 동안에 경력을 더 만드신다면은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풀타임 경력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지금 풀타임의 기준은 주당 35시간, 35시간이 풀타임의 기준이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만들어지는 주당 20시간의 경력은 예를 들어서 1년간 20시간 일을 했다면 그때는 절반 6개월치가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카운트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경력을 모두 만드셔 갖고 그 경력들이 나중 485 1.5년 기간 동안에 합산이 됐을 때 전체 2년 경력을 만드실 수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학과를 공부를 연장을 한다면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6개월짜리보다는 오히려 1년 동안 비자를 연장한다면은 1년간 파트타임 경력이 만들어지면 풀타임 6개월이 커버가 되니까 훨씬 안전할 수 있겠죠. 네. 아,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조금 요약을 하면 이제 시나리오로 학생이 2년을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32세 미만, 그러니까 워홀이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워홀 비자로 다시 신청을 해서 또 경력을 쌓고 졸업생 임시비자 이후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경력이 합산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워홀 비자는 모든 분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자는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신 분들한테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을 보시면 이미 워홀 비자를 이미 사용하시고 학생 비자를 거쳐서 485 비자로 가시다 보니까 워홀 비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좀 클리어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쇼텀 스트림에서 이제 쇼텀 스트림을 받고 경력을 쌓은 후에 미디엄 텀 스트림으로 자격이 된다면 그때 MTS로 전향해서 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쇼텀으로 해서 비자를 받은 분들은 MTS로 전향이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인데 저도 궁금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직업군에 대한 분류는 그러니까 스트림이 나뉜 거는 직업군에서 분류가 되죠. 직업군에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직업군에서 갖고 있는 그 특징들, 이 직업과 또 다른 직업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유사성을 보셔야 되는데 웬만한 직업들은 이 두 개가 유사성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정비를 하신 분이 자동차 공학, 엔지니어로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보셨을 때 자연스럽게 자동차 정비를 하신 분들은 수리를 하시죠. 하지만 자동차 공학을 하신 분들은 차량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의 경력과 학력, 기준이 모두 다른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 유일하게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직종으로는 지금 쿡하고 셰프밖에 없으세요. 쿡은 셰프랑 아주 근접한 그런 직종인데 셰프가 못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메뉴를 만들어내고 그 원가를 산정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셰프만 할 수 있고 쿡은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ST 스트림과 MT 스트림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ST 스트림에 들어가 있으면은 쿡이고 MT 스트림에 들어가 있으면은 셰프예요. 그럼 내가 그 쇼텀 리스트로 2년짜리 비자를 갖고 일을 했다는 뜻은 쿡이죠. 쿡으로 2년 경력이 된다면 그 사람은 쿡입니다. 셰프가 될 수는 없죠. 아쉽네요. 네, 하다 보니까 셰프로서의 경력이 2년이 있어야지 그 TSS 비자의 기본 2년 풀타임 경력 조건을 맞출 수 있다 보니까 그 조건을 활용하시기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호주 쿠커리를 디플로마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작년 4월에 발표된 이 457 비자 폐지로 요리로서 영주권 신청이 어렵거나 1년 동안 근무하던 어려워서 1년 동안 근무하던 레스토랑에서 그만두고 이전 백그라운드가 IT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IT 프로그램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지 1년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MTS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어떤 게 충족되어야 되는지. 네, 네. 네네. 기본적으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학력, 경력을 활용해서 이제 TSS 비자를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데 지금 하고 계신 공부를 포기를 하시고 일단 최근 5년간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취업을 하신 상황이신 걸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MLT 리스트에 있는 직종 어떤 직종으로 들어가실 건지 IT 계열도 관련된 직종이 여러 개다 보니까 거기서 직종 선택이 필요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그 직종에 맞는 기본 학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력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다 문제가 없고 영어 점수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역시 필요한 거는 이제 스폰서십 비자다 보니까 고용주를 찾으셔야 되고요. 풀타임으로 취업을 하시고 회사에서 스폰이 가능하고 노미네이션이 가능하고 그러고 난다면 이 비자를 접근하시는 게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일단 이런 경우 회사가 1년 미만으로 운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스폰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주셨는데 네. 회사가 1년 이하로 운영이 되셨어도 스폰서십은 받으실 수 있으세요. TSS 비자에서 이전 457과 동일하게 그 이제 뉴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스폰서 조건을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실제로 노미네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의 또 추가적인 조건들을 보셔야겠죠. 그런 경우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좀 1년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일단 스폰이 가능한지 안 한지의 여부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럼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저희는 사실 기존에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많은 학생들이 하셔서 신규 회사인데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신규 회사에 대한 평가 조건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평가 조건이 안 돼서 다른 건 아니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서류들이 부가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서류 준비할 때 회사가 만약에 준비를 못 하신다면 회사가 조건을 못 맞추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는 생기실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질문 내용에서 이제 언급된 부분 관련 중에 다른 부분인데 구인 광고를 하는 부분에서 회사에서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회사에서. 지금 노미네이션을 받기 위한 이전의 단계라고. 제가 지난주 설명드릴 때 그 노미네이션에서 모든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이전 457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전부 다 각각 조건들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LMT라 그래서 레이버 마켓 테스트. 실질적으로 호주인을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영주권이 없는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를 증명하셔야 돼요. 이전의 증명 방법은 그냥 광고를 냈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고 그냥 이 정도 기준에서 거의 다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법에서는 광고 매체도 지정이 되어 있고 기간도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근거를 모두 다 보여주셔야 되세요.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비자를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회사가 스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사실상 내가 갖고 있는 비자 기간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아직 구인 광고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전 457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면은 시간을 맞춰서 서류를 준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법에서는 21일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3일밖에 안 남으신 분들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스폰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리 스폰주와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안정적으로 잡고 여유를 갖고 미리 더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3주, 4주 이상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파이널리 마지막 오늘 질문은 페이스북에 남겨주신 김수철님의 질문인데요. 기존 457 홀더들한테 요구되는 IELTS 6.0이 동일한가요? 라는 질문이거든. 정말 많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번 법이 변경이 되면서 작년 4월 18일 이전에 457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신청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유예 조건을 준다고 했는데 그 유예 조건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다들 걱정하시는 게 다른 것보다는 영어 성적이죠. 네, 그쵸. 영어 성적에 대한 뭔가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아쉽게도 영어 성적은 이미 변경이 끝났고 그거에 대한 법 조항은 너무 픽스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는 6.0으로 동일하시고요. 지금 이전 작년 4월 18일 이전에 457을 접수하시거나 갖고 계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만으로 나이가 50세 미만이시면 접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57이나 TSS 비자로 2년 이상만 근무를 그 회사에서 하셨으면 그 다음 ENS, RSMS, TRT로 넘어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직종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세요. 새로 나온 법에서는 나이도 만 45세 미만, 직종은 무조건 MLTSSL, 그 다음에 그 457이나 TSS 비자로 꼭 3년 이상을 일하신 분들만 접수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받으셨던 분은 어쨌든 무조건 접수가 가능하세요. 이 유예 기간도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그 2022년 3월 18일까지로 정해져 있고요. 그때까지 접수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요 지금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리고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요리라든지 네네. 아니면 과정을 공부한 후에 네. 학사까지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여기에서 IELTS나 이런 영어 점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네네 얘기가 좀 들렸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네.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전 457에서는 영어 점수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ENS, RSMS에서도 영어 점수 면제에 대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 7월달 그다음에 이번 법이 바뀌면서 네네. 거의 대부분의 영어 점수 면제 기준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영어 점수 면제 기준은 영어권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 그다음에 그 대학교 아니면은 그 이제 태입 같은 데를 졸업하신 분들이 5년 이상 과정을 공부하셔서 졸업을 하신다면 그때는 영어 점수 면제가 가능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상의 그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이 그리고 나서 만약에 3년 이상 대학 과정을 신청하셔서 등록하신 경우 그 과정을 다 마치시고 나면은 5년 이상의 학업으로 인해서 영어 점수 면제가 가능하시고 그렇게 영어 점수를 면제를 받아서 TSS 비자를 들어가신다면 나중에 ENS, RSMS, 그 TRT로 접수를 하시는 경우에도 영어 점수 면제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물론 발첼러로 공부를 더 하시는 기간 동안에 경력을 쌓으시면 그 경력도 나중에 TSS 비자 접수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 되실 수가 있죠. 그럼 2년을 뭐 디플로마나 네. 아니면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학사로 또 3년을 공부를 하고 네. 학사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 네. 또 졸업생 비자라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2년 비자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또 경력도 쌓을 수 있고. 그럼요. 네. 다른 옵션을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생기시는 거죠. 긍정적인데요 오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네. 질문이 온 것 같아요. 질문이 3월 18일 이전에 지원한 사람들은 비자 변경에 있어서 영향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네, 정리를 부탁드려요. 해드리자면 네. 법에서 정한 기준 이런 어떤 특정 기간에 어떠한 비자를 접수하신 분들한테 유예를 준 부분은 작년 4월 18일 기준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 그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민성 장관이 457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날짜가 모든 시점의 기준이 됐습니다. 작년 2017년 4월 18일이 기준이고요. 19일 날 뭔가 변화가 시작됐지만 어쨌든 18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이전 단계에 신청하셨던 분들, 비자를 받으셨던 분들, 이분들은 법 바뀌기 전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지만 그 이외에 신청하신 분들, 그 이후의 분들은 무조건 다 법이 바뀔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바뀔 법을 따라서 이제 모든 준비를 하시라는 게 이제 이민성의 결정 사항인 거죠. 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여기에 대한 질문은 3월 18일 작년 3월 18일 이후에 비자 접수가 된 4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4월 18일 이후에 네. 비자 접수가 된 분들은 그대로 새로 시행되는 비자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네. 그 이전에 457이라는 비자 관련해서 아까 시행법을 말씀드렸던 따라야 세 되는 가지 유예 사항에만 혜택이 있으신 거고요.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오늘 질문이 폭주하는데요. STS 비자를 받고 쿡이 아닌 셰프로 2년 경력을 쌓았을 때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 그 ST 스트림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이미 쿡이 아닌 셰프 포지션이 아닌 쿡 포지션으로 가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셰프 포지션으로 일을 했다. 불법입니다. 하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 다 변경이 된 게 확인이 되고 당신은 셰프의 조건을 맞추실 수 있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셰프로 일해도 됩니다라는 임의성 판단이 있은 이후부터 셰프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쿡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안 되는 건 아니세요. 쿡으로 일하는 동안에 기술 심사를 통해 갖고 기술 심사를 쿡으로 받게 되시는 경우는 독립기술인민 점수를 어느 정도 채우시고 만약에 내가 지정한 어떤 한 주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나를 489 아니면 190 독립기술인민 쪽에 비자를 후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 비자를 통해서 독립기술인민 주정부 후원 독립기술인민을 가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RSMS 지역으로 가신다면은 RSMS에서는 아직 쿡이 그대로 영주권 가능한 직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RSS 비자로 전환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짧게 중요한 질문만 준비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오늘 깔끔 명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접수된 질문 중에 저희가 TS 비자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사항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쉐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코코스 유학 이민으로 연락 주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저희 블로그 서치하면 나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가 뭐 추가적인 사항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또 방송으로 한 번 더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버벅였어. 조금 버벅였어. 있다.